자, 박정우의 스팟 12월 19일 금요일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된 예규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 이 신설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 뻔뻔하다 이런 지적과 그래도 이 법안은 간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옥중 성탄 메시지를 내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고 청년들을 호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것까지 짚어보고요. 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통합을 주문했습니다. 이거 어떤 파장이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보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꼭 지금 눌러주시고 본방사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요일 첫 순서 여러분들이 응원하시는 분이죠. 신용한 지방시대위원장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박수로. 아니 저희가 네. 박수를 치다 보니까 또 누구는 안 치고 누구는 아, 안 치고 그런가요? 이러면 섭섭할 것 같아서. 저만 쳐주는 줄 알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시 충청남도 통합 주문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도 좀 분석 좀 해주세요. 네, 수도권 일극화 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럼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서울로 수도권. 단적으로 집값 문제, 아파트 가격 문제만 예를 들어 보면 지방에 가면 딴 나라 얘기예요. 전혀 사실상 그런 어떤 열기나 부동산 열풍 이런 것과 거리가 멀어요. 네. 왜 그렇게 되냐면 수도권에 완전히 집중돼 있고 작년도만 하더라도 약 6만 6천 명의 2030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들어와요. 네. 거꾸로.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1차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잠시 한 14만 명 정도의 수도권 인구가 줄은 적이 있어요. 자연 감소 말고. 그때 빼놓고는 계속해서 서울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된다. 노무현 대통령 때 서울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48%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이 52%예요. 더 늘었습니다. 더 늘어났네요. 다 계속해서 균형 발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네. 그런 정책을 폈는데도 더 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 비용, 단적으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서울 수도권의 비용이 작년만 해도 41조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삶의 만족도 삶의 질에 대해서 서울 수도권은 떨어지죠. 네. 지방은 먹고 사는 거 경제 문제, 각종 생활 편익 이런 거에서 또 만족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 국토를 넓게 쓰자, 대한민국을 넓고 크게 쓰자. 네. 이런 취지에서 이제 5극 3특이라는 큰 틀에 네. 뭐 충청권, 부울경 이런 식으로 이제 권역별로 해서 5개 권역을 나누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 충청권 안에는 4개의 시도가 있습니다. 네. 충청광역연합이라고 그래서 충북은 이제 지금 별개로 있죠. 세종도 별개로 이미 이제 특별자치시로 시작이 아예 애초부터 된 거죠. 네. 거기에 대전 충남이 1989년까지는 충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전 직할시로 이제 대전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왔죠. 네. 89년에. 그러니까 약 36년 만에 그 분리됐던 충남이 다시 이제 대전 충남 특별 자치시로 지금 움직임을 갖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전시장 그리고 충남도지사가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계속 의지를 밝혔는데 네. 어제 또 대통령께서는 3단계 지금 쭉 그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대전 충남의 타운홀 할 때 그때 말씀이 있었고 그 뒤에 저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고 네. 어제 이제 대전, 충남, 충북의 의원들을 만나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서 다 이렇게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아주 초강력 의지를 표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합 시기에 관심이 이제 쏠리고 있는데 이 통합 시기 이 관련해서 빨라지게 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지자체장 한 명만 뽑게 되는 거죠. 네. 이게 통합을 네. 했을 때 만약에 통합이 지자체장 선거 이후로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또 어려운 게 뭐냐면 각각 지자체장이 뽑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자기 자리 없어지는 걸 좋아하는 지자체는 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왕 의지를 추진하고 있는 대전 충남의 장들도 의지를 표명했고 네.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다 동의한다면 특별입법을 통해서 6월 3일 지자체 선거 전에 하자. 이게 네. 이제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고요.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환영한다는 논평이 일단 나왔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 어제 논평을 뭐라고 냈냐면 대전 충남 행정통합 갑작스레 제기된 의제가 아니다.
지역 경쟁력 강화, 수도권 집중 완화난 이 문제의식 속에서 그간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져 왔고 관련 특별법 역시 국민의힘 주도로 이미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해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성일종 있네요. 의원이 이제 그 법을 발의를 했고요. 네. 계류 중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강력히 주장을 해왔었고 예. 대통령께서 행정부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약속한 셈이잖아요. 다 불러서 의지를 강력히 그렇네요. 표명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이게 네, 안 될 사유가 장애물이 없어요. 없네요. 네네. 안 될 사유가 없네요. 이미 충청광역연합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위원회처럼 TF가 만들어져서 움직여 왔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절차적 문제만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재밌게도 기초 시군구의 통합 이런 건 있었잖아요. 기존에도 그렇죠. 청주 청원 통합 지금도 이제 전주와 완주 통합 움직임이 있고 하잖아요. 네. 기초 지자체에 대한 거는 절차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나 특별 자치시 이런 통합 이런 거는 선례가 없었잖아요. 그럼요. 그 법에 명확한 절차는 없습니다. 즉 주민 투표로 할 거냐, 의회에서 각각의 지방 의회에서 승인했을 때 되는 거냐 이런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 네. 물론 속도를 내서 각 지방 의회 통과하고 주민 투표까지 한다 그러면 완벽히 정당성, 정통성이 확보되겠죠. 그렇네요. 예. 그런데 여야 그게 합의로. 아니더라도 예. 사실은 이제 각 장들이 합의하고 의회에서 통과하는 걸로도 할 수 있는 거고 특별 법의 통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명확한 법적인 절차는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그래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라도 동의해줘서 감사드린다.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감사의 의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 지금 앞두고 있는데 대전시장 출마할 사람들도 있었고 네. 뭐 충남지사 마찬가지고 글쎄요. 출마 예정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 합치어지는 게 안 좋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항상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게 두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저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 날 지난주 월요일 날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셨죠. 정치권이 이제 문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자리 좀 전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만약 이게 있으니까. 통합되면 야 내가 그 유불리를 또 따지겠죠. 내가 유불리 인지도가 따지죠. 어떤데 하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요 지역만 A라는 지역만 인지도가 있는데 그럼 B 지역하고 했을 아하. 때 인구가 B 지역이 더 많으면 내가 불리한 거 아니냐. 예. 뭐 여러 이제 유불리가 있을 수 있고요. 아하.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가장 큰 거는 위치, 그 수부 도시라고 그러죠. 어디 하면 어디 왜 각각 도에 보면 도청 소재지가 있잖아요. 네. 시청 소재지. 요런 거에 이제 가장 민감하게 부결되는 사유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GRDP나 각종 이제 재정 지원, 행재정 지원에 있어서 네. 그 지역 소득이나 이런 게 격차가 크잖아요. 그에 따라서 혜택 격차가 크잖아요. 어디는 기본 소득을 얼마를 주는데 어디는 뭐 훨씬 현격히 작았는데 이게 통합되면서 똑같이 하면 우리는 더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론으로 가면 조금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기왕 총론에서 큰 틀로 장기간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도 전국 최초 5극 3특의 어떤 광역화, 초광역화, 권역별 지원 이런 거에서 모범 사례로 그렇네요. 천명을 하셨으니 예. 이참에 이제 대전, 충남 일부씩은 손해 보는 것도 있고 이득 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럼요. 그렇다 그러면 아주 대승적으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취할 건 취하면서 합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5극 3특 그 이제 첫 발걸음을 실질적으로 떼고 있다. 이런 이에 생각이 대해서 들어서 이제 주요하게 심의 의결을 하는 네. 데가 저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그러니까요.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님께 네네. 이 사안에 있어서 처음부터 좀 자세하게 좀 여쭤봤습니다. 여야가 모두 환영을 하고 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냈다. 하나 이런 생각이 맺으면 듭니다. 이게 네.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도로, 교통, 통신이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지금 행정이 분리돼 있으면서 사실 이렇게 잘게 쪼갠 건 1920년도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통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합치면서 행정의 비율만 제거해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거를 요즘은 모바일 시대라 다 잘 알고 있기도 하고 그럼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과잉돼 있는 또는 중복돼 있는 기능들 이런 것들만 줄여도 실질적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건 엄청나게 크다. 네. 그리고 지역 경쟁력도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경쟁력이 높아진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월 전에 이제 통과가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전 충남이 합쳐지면 인구 약 357만 명 규모의 초광역 지방 정부가 그게 탄생한다. 어느 정도냐면요.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세 번째.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예. GRDP가 197조 정도 되거든요. 네. 역시나 그러니까 서울, 경기,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충남 그러네요. 특별시가 되는 거죠. 그래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관봉권 특검에서 한국은행 발권국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라고 안 하고 수색이라고 수색 하는 이유가 영장. 있죠. 예. 예, 자발적 협조 아하.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수색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한국은행은 공식적으로 관봉거래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면 저희가 이제 임의로 부르는 말이 돼 있는 거고 네. 거기에 이제 일련 번호가 우리 오픈된 사진에 보면 뭐 157 뭐 이렇게 쭉 나가는 숫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블러 처리가 되어 있는데 네. 어떤 그 돌아다니는 SNS에 보면 또 숫자가 찍힌 것도 있는데 그건 누가 이제 장난처럼 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걸 잘 보면 그 처음에 발행할 때 나간 그 네. 사람은 알 수 있다라고 일단 얘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 네꾸마우님께서 지금 속보를 또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